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도로에 대한 것을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전 그 사례로 할 수 있는 그 자료는 그 여러 군데에서 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것이 있고, 제가 이 추천 물건 강의를 하는데 도로 때문에 반가격으로 떨어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제가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러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4번 정도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까지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보고, 여러분들이 도로에 대한 실전 사례가 얼마나 그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을 보면은 2019 타경 6608로 저희 수강생이 낙찰받은 겁니다. 장소는 포항시 남구 5천읍이고 토지 건물 전체 매각에 시내 중심가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그 그러니까 지적상 진입 도로가 없어서 49%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5천읍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주택으로 돼 있고 대지가 67평, 건평이 27평, 그 제시외가 2.29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감정 가격이 1억 3,700이고 가격이 이제 6,700까지 떨어졌었는데 저희 수강생이 8,300만 원에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 가운데 있는 2층 집이지만은 지적도상 진입 도로가 없으니까 반가격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나오겠죠. 지적상 맹지나 인접 필지를 경우에요 출입은 가능하다. 이용 상태는 단독주택이다. 유류 부위에 대한 난방 설비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임대차, 대학령 있는 임대차는 없습니다. 아무도 집에 가봤더니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면 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전입세대 열람한 바 세대주 등재된 사항이 없음으로 보고합니다. 감정평가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은 주민등록으로 전입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주인은 장철호라는 분이 가지고 있고 이 북구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 갚지를 못해서 경매로 진행된 물건입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연면적이 188제곱미터고 그 용적이 393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철호라는 분이 그 2015년도에 매입을 하셨던 겁니다. 보게끔 되면은 건축 허가는 보면은 1990년도에 나서 사용 승인은 91년도에 났죠. 보면 그럼 지금서부터 보게끔 되면 한 30여 년 정도는 사용을 했던 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뒤에는 여기 뒤쪽에는 아파트가 있고 앞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이 단독주택이 앞에 있는 이 땅이 지적상 도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고 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포장도 돼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제가 여기 봤더니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그러니까 네 가구로 돼 있는 이런 그 다가구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이지만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고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입 도로는 다닐 수는 있는데 포장은 돼 있지 않았고 아까 뒤쪽으로는 아파트고 이 앞쪽으로는 연립주택이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지적도를 보게끔 되면은 요 앞에 이렇게 그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만든다고 도시계획 시설을 도로선은 지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로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요 토지가 나중에 분할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지적도상으로 보게끔 되면 지목이 대지죠. 대지에 보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보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요 앞에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땅인데 답이 있고 국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 아파트가 있고 아까 보셨던 비보장 도로가 이렇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다세대가 있고 여기에 도로가 비보장 도로가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끊겼습니다. 이게 아파트 담장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도로로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서 이 아파트 담장까지 지나가야지 땅까지 수용이 될 건데 거기는 아파트까지는 수용이 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어떤다? 그쳤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는 지금 계획도로가 없는데 이쪽에는 지금 계획도로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도로가 여기 있다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담장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파트 담장입니다. 그리고 계획도로를 이렇게 잘라줬었는데 이 아파트가 땅이 도로로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보면 이 취소가 된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를 제가 가서 낙찰 받고 우리 수강생이 잔금을 내고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있던 거주자를 다 나가고 전부 다 수리를 하다가 중단이 됐더구만요. 보니까 그 왜 이렇게 됐는가 해가지고 이 수리를 이제 마저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다시 불러서 마저 공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는 공사를 해놓고 마지막 문짝까지 갖다 놓고 문짝을 달지 않고 도배를 하지 않았고 싱크대가 없고 화장실에 양변기, 세면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를 다 해놓고 다 했는데 거기까지가 안 해놓은 겁니다. 제가 가서 조사해보고 저는보다는 우리 이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도 하고 문짝도 달고 세면대를 달고 하면서 물어본 즉슨 내용이 이렇게 된 거더구만요. 여기에 다른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 집에서 수도를 끌어달라고 하니까 수도국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지 수도를 끌어주겠다 해가지고 수도를 놓지 않아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처음에 집을 지었을 때 이 수도를 좀 이렇게 우물식으로 해서 수도를 팠었나 봐요. 팠었는데 쓰다가 그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주인이 싸게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물이 아주 쫄쫄쫄 나와서 여기 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안 나왔던 겁니다. 저도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고 수리를 다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알게끔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 동네에서 이게 왜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았나고 봤더니 이 집에서는 수돗물을 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수도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공인중개사들도 이게 수돗물이 안 나오는 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포항에 있는 그런 동네에 있는 그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수돗물이 안 나온 수도국에서 수돗물을 안 놔줘서 수돗물이 안 나오고 있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우리 낙찰을 받은 수강생이 이 수도국에 가서 포항 수도국에 가서 수도를 놔달라 그랬더니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갖고 안 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추천한 저한테다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금방 알고 금방 해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건축법을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고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개설 허가도 받은 걸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지적보상 도로가 없어도 사도 개설 허가를 이미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하수도가 없어도 하수도 점용 설치 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고 도로의 점용 허가도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수도법에 보면 수도에 한 것도 수도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것도 된다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나면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수도 허가를 따로 받고 하수도 따로 받고 전기 허가를 따로 받고 개발행 허가 따로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으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것이 도로나 다 허가를 놨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를 난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땅이라도 수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 보고 다른 사도를 개설한 걸로 허가가 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건축법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 건축법을 가지고 포항시청의 수도과를 찾아갔습니다. 수도과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났더니 사용승낙서를 안 해주면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위에 있는 수도 과장님을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건축법을 불러놓고 이러는데 수돗물이 안 나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분께서 담당자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이 담당자한테다가는 왜 이분이 얘기한 것에 수도를 신청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안 놔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여기는 집이 그 지적도당 도로가 없고 맹지로서 다른 사람 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놔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아오면 놔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도국장님께서 자 그러면 이래서 안 놔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당신이 또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법을 내놓고 건축법에서 정식으로 조금 아까 우리가 땅은 건축 허가를 받았고 1990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91년도에 준공이 났고 해서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으로 나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건축허가 준공이 정식으로 난 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났을 때는 이렇게 수도도 허가가 난 걸로 보니까 허가를 내주는 걸로 봐야 되니까 따로 사용승낙서 없이도 수도를 놔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 분께서 과장님께서 맞습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 났으면 따로 수도에 대한 그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은 없이 허가가 난 걸로 보고 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장님께서 그 담당자한테 지시하시기를 시청에 알아봐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났는지 조사해보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났다고 하면은 수도를 놔주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수도를 다 놓고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끝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토지가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가다 보니까 보면은 우리가 67평에 건물도 새로 싹 수리를 했고 또 땅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도도 놓고 또 여기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도 개설 허가를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가 지적성 도로가 돼 있지 않아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세를 주고 지금 수익을 올리고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땅 주인이 와서 그 우리 이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땅 주인들이 와서 이것이 도로로 내려고 해서 자기네들이 도로로 수용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용당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땅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사지 않으면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으려면 막아보시고 막으면 법에 조촉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낙찰 받은 수강생은 저보고 이 앞에 땅을 사는 게 좋으냐 안 사는 게 좋으냐 했을 때 싸게 준다면 사고 비싸게 준다면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된 사례입니다. 지금은 수리를 다 끝내고 네 가구가 전부 다 전입을 해서 세를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내용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진짜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라고 한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책을 많이 이렇게 책을 한 권 썼던 것이 있고 이 책을 가지고 10월 달에 이렇게 8일, 15일, 20일, 29일 이렇게
3시서부터 5시까지 이 도래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강료는 교재 포함해서 10만 원을 받고 대면 강의도 가능하고 동영상 라이브로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수강을 신청을 하시는 분은 4444국에 2069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또 이런 거 말고도 경매로 나온 거 말고도 살면서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실 분은 무조건 전화로 저한테 상담을 하면은 제가 전부 다를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소와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다 검토를 해보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하게끔 됐을 때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돈을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도와드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상담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 수강생에게는 항상 무료로 수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10만 원 내시고 이 도로에 대한 것을 수강을 하시면서 물어보신다면 전부 다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강을 신청하지 않고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제가 도와드린 만큼에 대한 상담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